관련된 거 좀 이야기 좀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요거를 조사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이거 뭐 당사자가 아니고 뭐 이게 계산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런 글들이 많아요. 현금 부자만 집 사기 좋은 세상 엿먹어라.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붙여봤는데요. 뭐 댓글로 이렇게 말씀 남겨주실 부분 있으면은 몇 가지 정리해놨다가 조금 이따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현금 부자만 집 사기 좋은 세상. 현금 부자가 과연 지금 집을 사려고 할까? 그렇다면 거래가 이렇게 안 터질 수가 있을까? 종부세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종부세. 이게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거의 다 여기가 아마 다주택자분이 계시다면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해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세율 자체가 같은 구간에 있더라도 거의 2배가 돼요. 2배가. 2배. 재산 가액이 높아질수록 2배 그 이상. 조정 대상 지역 풀어달라고 할 만하죠. 근데 6월 전에 풀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 이후에 푸는 거는, 또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안 풀린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근래 워낙 뉴스가 또 많이 나와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자가 살만한 매력이 있을까? 아까 여기 지금 세율과 관련된 것들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양도소득세, 아까 분양권 상태로 매매를 했다. 신세계, 요 세율이 60%네, 60%. 양도세 중과세율, 뭐, 어쨌든, 세율이 60%나 된다. 아까 뭐, 한 2억을 남기고 팔았다. 그러면 이거 뭐, 내 손에 1억도 못 쥐잖아요. 내 손에, 머릿속으로는 집, 한 6억에, 분양가가 한 6억 정도 됐었죠. 6억이 됐던 것이, 살짝 지울게요. 아까 신세계 빌리브 스카이 어제도 했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하고 이것저것 합쳐서 한 6억 정도 되었다? 내가 사람들은 다 10억 정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막상 팔 때 되니까, 근데 10억 정도 예측했으면 내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익은 4억이라고 확정을 지어 놨어요. 근데 막상 팔고 나니까, 이거 뭔가요? 한 7.5억에 팔고 나니까, 1.5억에 60% 세금하면 얼마인가요? 1.5억에 60% 세금하면 9천만원 빼고 나면 세금이 9천만원인가요? 아니에요. 8천만원. 세금이 8천만원. 제하고 나니까 내 손에 지는 돈이 7천만원 되더라. 7천만원. 야, 이거는 수익이 3억, 2억, 억 단위 앞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뒷단위, 이 억이 천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 세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종부세는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2주택자 10억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다. 10억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0년에는 얼마인가요? 종부세가 1297만원. 1297만원. 근데 그것이 2021년에는 4300만원. 4300만원.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세금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름이 버머 롯데캐슬인가요? 나 버머 롯데캐슬 사고 싶어. 내가 버머 롯데캐슬을 하나 더 샀어요. 나 현금 부자야. 나 대출도 필요 없어. 10억짜리를 한 채 더 샀어요. 아까 16억인가요? 한번 대충 그냥 해서 공시지가 10억이라고 잡아보고, 10억보다 더 나갈 거예요. 10억이라고 잡아보고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샀다. 그러면 세금이 1200만원 내던 것이 이거 얼마인가요 도대체? 4300만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사람 살까요? 그러면 이거 요 뒤에 사례 제가 또 해놨어요.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해서 1주택 부부 보유 시 뭐 세금이 더 적은 부분. 근데 2주택자인 경우에는 각 한 채를 보유하는 게 오히려 세금적인 측면에서 이득일 수 있다. 각각 공동 소유했을 경우에 엄청나게 손해 볼 수가 있다. 이거 주택 공유 지분, 공유할 때 이 지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단위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를 산다, 저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샀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면밀히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부자라고 해서 부자들 돈 더 안 씁니다. 더 깐깐하게 자기 자산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면밀하게 계산해야 되지 무작정 뭐 부자라고 막 산다?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요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범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저 요 동네 가본 적은 있지만 이 아파트 사실 어디 있는지 어디부터 있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그냥 찾아보고 아무 가격이나 그냥 찍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두 채를 보유한 사람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유세를 한번 해보니까 요건 보유세예요. 재산세. 보유세.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계산해보니까 1200만 원 되던 것이 2800만 원. 아까 좀 전에 보여줬던 1200만 원에서 뭐 한 4000만 원까지 점프하는 그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계산기가 뭔가 조금 잘못됐는지 계산이 약간의 오류는 약간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2002년에 종부세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공시가격 제가 그때 이거 몇 달 전에 자료예요. 요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10억 2천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총 납부세액이 3,500만 원. 근데 종부세액이 2,400만 원 안 돼서 2,400만 원밖에 안 돼서 아까 앞에서 봤던 신문기사 캡처한 내용하고 좀 차이는 있었어요. 근데 뭔가 굉장히 크다.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2,400만 원 나오면 거기에 20%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는 부분까지 생기고 아무튼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거 한 채 가지고 있는 아까 이름 뭐였나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였나요? 네. 범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채를 더 산다? 이 개인 명의의 경우에 쉽지 않아요. 2022년에 한 3,5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계산했었는데 다시 공시지가를 오늘 찾아가 봤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신청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던데 어쨌든 다시 찾아보니까 한 5% 정도 공시가가 올랐네요. 그전에는 막 20%, 30% 올라와서 사람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 정도로 올랐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동산 114에 가서 재산세 계산 한번 돌려보니까 3,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더라. 부자들은 살만합니다. 3,200만 원 정도. 근데 이거 아까 실제 세율이나 이렇게 종부세 계산기에 넣어서 종부세만 따로 계산해보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약간 혼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부터 뭔 짓을 했는지 참 범어 효정 해링턴 플레이스 이걸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14억 이상까지 갔던 아파트 근래에 거래됐던 거래 가액을 보면 최저 호가보다 더 낮은 가격의 거래가 하나 있었고요. 전세 가격은 6억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어요. 전세 가격은 6억 정도 수준이고요. 보증금은 1억에 한 150만원. 1억에 150만원. 그럼 이거, 제가 이거 표를 아침 너무 많이 만들다가,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얼마나 남을까? 세금을 한 3천만원 내야 돼요. 이건 물론 이 주택을 1인 명의로 부부가 있다면 만약에 뭐 부인 명의로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세금이 3천 이상 나와요. 근데 월세는 얼마 들어오나요? 1년에 해봐야 한 1,800만 원 들어오나요? 1,800, 1,800, 1,800만 원. 그럼 이거 내가 집 생돈 들여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세를 내놨는데 손해보는 상황. 물론 이게 이 보유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생돈 들여서 했는데 6억 전세를 내놨다? 이거 뭐 예금, 정기예금, 뭐 5대 은행 맡기면 2.5% 아직 안 되죠. 이 남는 돈이 한 1,몇백만 원 버는데 나 세금은 3천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사진 않아요. 부자라고 그냥 막 사진 않아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발의한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준을 6억에서 11억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메리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대구 사람 한 채 더 살 수도 있겠는 거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공시지가 6억짜리를 한 채 가지고 있고 5억짜리를 한 개 더 사요. 5억짜리 대충 11억 밑으로 살짝 맞춘다고 해볼게요. 요거 두 개 합쳐서 11억 조금 못 되는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금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 꼼수가 뭐가 있었냐면은 근데 공제액을 11억을 해준다는 게 아니고 공제액은 과거처럼 6억을 한다는 거예요. 11억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하나가 6.5억이 되고 하나가 5.5억이 되면서 얘가 12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12억에서 11억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6억을 빼주고 6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 알고 보면 이런 함정도 있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 세금을 계산해 나갈 때 순서가 어디 있나요? 계산해 나갈 때 이 과세 표준을 선정할 때 뭐 몇 퍼센트 만약에 10억짜리 두 채가 있다. 그러면 6억을 공제해주고 14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여기에서 또 일정 비율을 곱해줘서 이 과세 표준 금액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이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 얘를 없애버리겠다. 이 부분까지 있어서 실제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거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느낌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세율이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비해서 2배나 높다. 중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 예시를 들었는 부분인데요.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시지가 10억, 9억, 7억. 이 사람의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될까? 요 세 가지를 더합니다. 세 가지를 더해보면 10억, 9억, 7억을 더하니까 26억인가요? 26억. 그래서 공제 6억 이상이기 때문에 6억을 공제해준다. 6억을 공제해준다. 그러면 20억. 과세 표준 20억.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20억이 됩니다. 근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얘 한 80%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 20억이 아니고 이게 16억이 돼요. 그래서 세금이 종부세가 실제로 굉장히 낮아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낸 개정안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겠다, 이 부분. 네, 그래서 만약에 요 지금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의 안 내처럼 해가지고 11억 이상 다주에게는 11억 이상부터 종부세를 물리도록 하겠다. 11억 이상 합쳐보니까 20억이에요. 20억. 거기에서 11억을 빼주면 좋겠지만 11억을 빼주는 게 아니고 6억을 빼준다. 6억을 빼준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낸 이 안은 다주택자에게는, 고가의 다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다. 물론 일부 물론 요걸 또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각 지분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10억 이하로 맞추든지 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긴 합니다. 네, 아마 부자들은 그런 계산들을 더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시지가 20억, 이 세율에 따라서 20억에 해당하는 세금, 6억을 공제하고 20억에 해당하는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아까 10억짜리 대기 2개, 버머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10억짜리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20억에서 6억을 빼고 14억에 대한 세율을 곱해주면 이 세금이 장난 아니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공시지가 10억 두 채 가진 사람, 이 종부세만 한번 계산해 보면은 종부세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2,200만 원. 여기에 또 아까 농특세 20% 추가되고 요 부분은 빼고요. 일단 종부세만 한번 볼게요. 그럼 각자 명의, 부인 명의 1개, 남편 명의 1개로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는 5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근데 공동 명의로 둘 다 가지고 있다면 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공동 명의가 무조건 좋다 그러지 않았어?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동 명의가 더 손해를 보는 경우. 자, 그럼 이 사람이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동 명의로 지분 50%씩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금을 대략 한 1,000만 원쯤 낼 거예요. 요거 한 보유 재산세까지 다 하고 하면 아마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싶어요. 집 두 채에 대한 것. 그러면 두 채를 보유하고 나 하나 살고 나 임대 하나 했을 경우에 아까 월세 수익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였어요. 그러면 1년간 보유하고 있을 때 나는 얼마를 버는 거죠? 한 800만 원 벌어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 공시지가 10억이면 거래 가격이 약간 12억 정도로 나왔죠. 내가 12억을 투자해 넣었어요. 1년에 800만 원을 벌어요.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1%가 안 돼요. 1%가. 은행에 가만히 넣어놔도 2%가 돼요. 지금은 금리 올라서 지금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금리 1%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좀 문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집은 오르잖아라고 하기에는 이게 내 투자 대비 이 수익이 너무 적을 수 있어요. 그래 현금 부자는 무조건 막 지르고 막 집을 살까? 아니더라. 정치인들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은 부동산에 올인한 정치인들 생각보다 잘 없죠.
뭐 현금 자산을 뭐 예금을 뭐 5억을 가지고 있니, 10억을 가지고 있니, 그 사람들도 약간의 이게 포트폴리오 약간 조정을 해서 재산을 좀 안배를 하더라는 거죠.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많이 가지겠죠. 근데 이 집값이 1년 후에 15억, 16억으로 오를 거다.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이라면은 뭐 1년에 뭐 800만 원 벌고 1년에 10억 투자해서 800만 원 벌더라도 버텨내겠지만 지금 당장 오른다는 보장이 있나요? 오른다는 보장이 있다면은 사겠지만 현금 부자들 그러니까 안 사고 현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요 신문 기사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 사람은 10억짜리, 15억짜리, 공시지가 10억짜리, 15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 각자, 뭐 지분 50%, 50%씩 둘 다 쪼개 가지고 있었을 때, 내야 되는 종부세 예상이익이 2,800만원. 자, 그런데 이거를 각자 단독 명의로 했을 때는 종부세가 930만원. 그 사람들 지금 다 이거 공동명의가 좋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많이 가져간 것 같은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 10억 15억. 그래서 뭐 어제 태민텐에서 제가 어디야 익명 게시판에서 본 건데요. 나 이런 사람 너무 존경한다,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요 글을 딱 캡처해 왔어요. 4주택자래요. 4주택자. 공시가가 4개 합치면 40억 정도 된대요. 40억. 그래서 종부세를 1,500 낸다는 말에 이거 사기구나. 물론 앞에 이 비싼 집에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차치해두고 이 14억짜리 집만 가지고 있어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이 세금이 종부세가 계산하면은 뭐 이것저것 공제되긴 하겠죠. 뭐 1,000만 원 뭐 빠지고 누진 공제 빠지고 뭐 빠지고 하겠지만 그 14억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해도 종부세가 한 4천만 원 될 거예요. 4천만 원.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40억이라고 했으니까 부부가 명의를 다 나눠 가지고 해도 거의 억 단위에 가까운 세금이 나올 텐데 종부세 1,500만 원 냈대요. 이런 사람이면 부러워할 만합니다. 뭐 어떤 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40억의 공시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종부세를 1,500만 원밖에 안 낸다. 이 정도로 절세할 수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이 부러웠나 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종부세 계산해 보면은 이 장난 아닙니다. 심심하시면은 이제 뭐 부동산 11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옆에 계산기가 있거든요. 뭐 재산세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뭐 취득세라든지 온갖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 한 번씩 넣고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은 어느 정도 투자에 참고도 되실 것 같습니다. 현금 부자는 취득세도 싫고 종부세도 싫고 집 살 생각이 없다네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